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오늘 단군조선의 역사의 원형 정신을 찾는 날인데요. 그동안 우리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우리 역사 문화를 온전히 그 근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선행 작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신지비사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주 짧은 제천문 양식의 역사서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단군 왕검 조선 건국의 그 역사 정신, 국가 통치 방식이라든지 그 정치 문화라든지 또 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사만으로 다스렸냐, 그 속에 어떤 그 정치 철학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서 다 함께 한번 신나게 박수 한번 치셔가지고 2000년 단군조선 옛 역사의 영광과 그 위대한 문화유산 속으로 직접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 문화의 근원을 찾는 국내외 환단고기 콘서트를 해오면서 오늘 단군 조선 역사 문화의 그 대세를 다 함께 그 근본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쭉 해봤는데요. 오늘 연세대 이 자리에서
이 단군 조선 그 역사 문화의 근본 주제를 저 뒤에 보면은 지금 플래카드에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칠 수 있으면은 우리 역사 문화 정신의 그 심오한 우주 사상을 오늘 다 함께 힘차게 한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역사 대전쟁입니다. 동북아 역사 주도권 대전쟁입니다. 근현대사의 중심 주제인 개벽을 맞이하는 역사 전쟁입니다. 전쟁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이 남북의 평화의 문이 한번 활짝 열려서 우리 모두가 북을 오가고 또 저도 북쪽에 답사를 가고 싶은 우선 그 몇 곳이 있어요. 북쪽의 형제들도 이렇게 남쪽에 내려와서 막판에 이 남북 분단의 역사 비극의 운명이 어디로 갈 건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지만은 우리 역사 문화의 현주소에서 볼 때 또 중국과 일본 또 물 건너 지금 이 미국 저 위쪽 지금 러시아 이런 지구촌 강대국과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 이번에 이 역사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한 국제정치 시각에서 동서양 정치 또는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남북의 통일, 과연 그런 시각에서 역사 전쟁의 문제가 새로운 전기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원 역사의 근본을 오늘의 역사 문화 정신에서 한번 개방을 시켜보면은 또 근현대 역사의 진정한 주제 이 개벽 본래의 동양 문화 역사 정치관의 근본 주제인 바로 이 개벽, 그걸 이제 근대사에서는 후천 개벽이다. 쉬운 말로 가을 천지 개벽이다. 우주의 질서가 여름 세상에서 가을로 전환한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 남북 분단의 역사의 아픔을 좀 더 본질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은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한국인의 참모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라 이름 대한의 참뜻은 무엇인가? 분단의 역사의 첫 번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 해답이 이 단군 조선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단군 조선의 건국자 단군 왕검이란 어떤 인물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조선을 개국을 했는가? 단군 조선 역사 문화 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단군 조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환단고기를 우리는 왜 제대로 읽어야 하는가? 환단고기는 한국사의 문화 원형 정신을 기록한 역사 경전이다. 저는 역사 경전임을 늘 강조합니다. 5분이 당대 최고의 지성의 명문장으로 기록한 한국 창세 시원 문화 그 정신을 기록한 5권. 삼성기 상하권을 보면은 안암노는 신라 때 수나라를 유학을 했고 선덕여왕 때 왕실 고문 역할을 했어요. 또 환국과 이 배달과 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촌 답사를 해보면은 아주 간명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심원한 이 우주 사상,
또 신관, 또 인간관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환국배달조선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갔다. 이런 국통을 잡아지고 있고 삼성기 하는 조선조 태종 이방원의 스승되는 원천석, 지금 여기서는 원동중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분이 스승이 또 행촌 이암이라고 하는 47세 당군 왕검의 그 역사를 정리한 그분의 아우가 된다고. 행촌 이암의 손자 되는 분은 이방원의 아들 세종대왕의 스승으로서 우의정을 지냈고 이원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이시 문중이 환단곡이 한 80%를 기록을 했는데 9,000년 역사의 큰 대의 환국배달조선에서 북부여로 넘어갔다. 그래서 고구려로 해서 그런 그 열국분열을 거쳐가지고 고려 조선으로 지금 분단의 역사에 이제 왔다는 것인데, 그래서 환단곡에 지금 이 안암로, 원동중, 원천석, 그 다음에 행촌이암, 그리고 그와 같은 조정에 있었던 원천석, 원동중과 친구 사이였던 바로 단군조선 다음에 북부의 역사를 정리한 바로 범세동, 범세동. 그리고 행촌 이암의 4대 손대는 바로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이 연산군대 귀향을 가가지고 충청북도 괴산에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역사 정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는가 봐요. 그런 인물들을 만났는가 봐요. 그 촌에서 중종 반정 이후에 이제 조정으로 들어와서 임금님 역사 기록하는 이제 찬수관이 됐는데, 이 양반이 궁중에 있는 그 비밀, 그 우리 역사 문서들을 다 챙겨서 아마 집에 들어가서도 가져가서도 읽고 그랬는가 봐. 그렇게 해서 태백일사 8책을 쓸 때 우리 할아버지 행촌 이암 이 양반은 도통한 분이다. 우리의 역사문화 원형 정신에서 도통한 근본을 통한 일인자다. 이런 기쁨을 줬기 때문에 이조 왕정에서 그 금서의 책, 죽음의 책을 깊은 밤에 가슴에 품고 태백일사, 내가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책, 일사, 이것을 하늘의 정신으로 정리를 한다.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6세 단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왕명을 받드는 그 신지, 지라는 것은 기록한다는 지자인데 신교 문화의 역사 정신을 이제 기록하는 사관인데, 그 신지 발리가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천지에 올리는 제천문을 썼어요. 그때 동방 왕들이 이제 다 상춘에 모아가지고 제천 행사를 갔는데, 오늘 그 원본 서효사 맹세할 서자인데 이 천지의 맹세에서 올린 이 글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우리가 단군조선 역사의 대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단군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군조선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건설돼서 경영이 되는가. 이게 이제 단군조선의 그 정치 또 국가 경영의 그 문제인데요. 단군조선 문화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내몽고에서 볼 수 있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온 4100년 전, 그러니까 6세 단군 닮은 때하고 같은 거야. 그 유물 한 점을 보면은 저 채색 토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성하고 신비롭고 저 뭔가 알 수 없는 기양문이 말이야. 보면은 이게 천지의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음양론 언어로 보면 순과 역인데, 순과 역의 문에 요 그림을 우리가 가슴에 딱 안으면은 단군 조선 때의 그 문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단군 조선 초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생각나는데요.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읊은 심정을 우리가 다 함께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님은 같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래 이 님이란 말은 이 환인의 인에서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이 9,000년 전에 천산 동방의 이 환국의 그 통치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오직 하나의 근본 진리 체험 목적 우주광명환.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나 한 개인이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영원한 삶의 근본 주제는 뭐냐? 이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오직 한 글자 발굴환이다. 우주광명환. 그래서 이 우주광명환을 체험할 때 우주광명 그 자체가 되어서 그 인간으로 살아갈 때 오직 인간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이게 이제 환국인데 이게 파괴된 거야. 이게 부정되고 있는 거야. 바로 이 문화의 근원이 파괴됐다.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환국의 통치자가 환인인데 그 광명의 인간들을 인도해주고 그 사회를 다스려주는 그 마음이 인이다. 그래서 이건 천지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천지 도덕의 뭐 전심이다. 이 천지의 모든 그 도덕 가치가 한 글자 이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환인의 인사상이 천산산맥을 타고 지금 기독교 문화의 근원이 된 이라크 남부 슈메르 문명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는 그 통치자를 인이라고 불렀고 왕으로 지도자로 불렀다. 기독교 신약 뭐 보면 My Lord 나의 주님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그 나의 주님이셔. 이 My Lord 이 말이 환인의 인에서 왔다 이거. 이 인이 바로 후대에 와가지고 님이 된 거야 지금 님이. 이 말이 한 국가의 그 님이 될 때는 바로 임금이라고 한다. 임금은 원래 왕검에서 왔고 그 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검족 신성을 상징하는 뭐 그걸 우리가 동물 토템으로 말하면 이제 곰인데 왕검 왕으로서 아주 신성한 이 그게 왕검인데 그 말이 임금이 됐다 이거예요. 이 말에서 이제 고을마다 왕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 수천 왕검 가운데서 이 우주 광명 자체가 된 천지와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이제 단군조선 건국자 신인 왕검인데 신인 왕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대감이라는 말도 왕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상통도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상이라는 말, 주상 또는 상감 이런 말들이 전부 왕검 문화에서 왔다. 님이란 말이 바로 이 대우주 광명 인간이 된 그들을 다스리던 통치자 아버지 환인 안팎의 환인이라고 그러죠. 이 환인에서 왔다. 그러나 오늘 역사학계는 환국을 무조건 생각할 여지도 없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국 배달은 단군 조선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환국 배달은 그것은 신화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본래 존재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허상이고 망상이고 신화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학계가 단군 조선에 머리가 없어요. 시조 건국자는 인정을 하는 듯 하면서 신화 인물로 싹 부정해버리고 과정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유령의 역사의 혼맥이 없는 지금 이 무정신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단호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우리가 인류의 황금 시절 역사 문화의 그 근원이 되는 인류의 문화의 역사 창조의 그 원형 사상이 되는 환국 배달 조선 문화에서 우선 단군 조선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구촌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 지금 있는 그 여러 곳에서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 유물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또 두 번째는 단군 조선 역사 문화를 찾는 그 열쇠가 이제 사만 광경인데 서요사 원정강도 있고 세 번째 가서는 단군 조선은 동방 천자 문화의 고향이다. 큰 집이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의 그 역사의 님을 찾아서 본론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이제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가슴에 느끼면서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우선 단군 조선은 사만이다 하면은 첫째는 우선 이 사만의 한이란 뭐냐? 한은 무엇보다도 환단곡에서도 소도경전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한은 바로 황이다, 왕이다, 크다, 또는 하나다, 중심이다, 밝다. 이 발굴한 속에 이 모든 가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만이란 뭐냐? 사만은 북쪽에 진안이 있었고 한반도는 마한이고 지금 북경부에 있는 난하 그 왼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요소 지역인데 산동성까지도 원래 거기는 번안이다. 그런데 이 사만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북사만을 이해를 못하니까 한강 이남의 남사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풀리지가 않으니까 한강 이남의 남사만의 수수께끼가 안 풀리니까 신라 이전에 진안, 가야 이전에 번안, 그 다음에 백제 이전에 이제 마한이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가 경기도에다가 진국이라는 걸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왔다. 진국이 남사만의 자궁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400년 여기서 모체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원상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역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본래 단군조선 초기에 4300여 년 전에 전체 나라를 사만으로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만의 역사 문화 정신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지금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의 전체 주제다 이거야. 역사 왜곡 말살의 근본 주제다. 첫째는 단군조선 시조를 부정해. 그 중간 과정 47분 단군이 다스린 2000년 역사라는 과정의 역사가 없어요. 중국과의 그런 대외 교섭사, 외교사도 없는 거야. 그러고서 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왕검성에 있었는데 연나라의 장수 우이만이 지금 한나라에서 공신 숙청난이 벌어져 가지고 그 노관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흉노로. 그러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소서. 조선은 있고 상투 꽂고 왔다는 거 아니야. 준왕이 착해가지고 받아줬잖아. 그때 만주는 이제 단군조선의 본조가 망해가지고 북부여로 들어섰는데 해무소가 그놈을 받아주면은 너 반드시 배반당한다. 그러고서 이제 아파가지고 그 양반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버렸거든. 준왕이 받아줬어. 상하운장 국경 수비대장 맡겼거든. 해가 바뀌니까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그냥 단숨에 내리쳐가지고 아마 옷이나 제대로 입고 도망갔는지 준왕이 발해로 해가지고서 이쪽 군산으로 돌았는데 어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이만이 단군 조선을 정통 계승한 왕조라는 거야. 북부여가 아니고. 북부여는 개념도 없는 거야 지금. 부여 역사가 실제 없어요. 182년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거. 이게 단군 조선에서 침략자 우이만 조선이 정통 왕조로 되고, 그리고 중국사 5000년에서 가장 강력한 당태종과 비견하는 말에 그 위대한 제왕이라고 하는 그 무제가 우거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식민사학의 아주 재밌는 그 망국사관의 실제 출발점이 뭐냐면은 준왕이 쫓겨난 왕검성이나 그 우거를 내문 바로 그것,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그 낙랑군이 있던 곳, 이게 전부 지금 북쪽에 있는 한반도, 평양, 대동강 주변에 있다는 거야. 이게 북사만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북사만에 대한 바로 그 원천적인 우주관을 근거로 한, 우주 신학을 근거로 한 사만 환경의 국가 경영 방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일제가 그려놓은 이 식민사학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변호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강단사학이 식민사학의 대변자다, 나팔수다, 명정자다,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식민 역사의 왜곡의 질곡을 모두 다 함께 흔연히 파괴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만이라는 것은 왕이 셋이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 사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대박식가, 천문지리 인사 뭐 공부를 안 한 분야가 없고 백과사전을 편찬한 그분이 이규경이라고. 이규경이라는 분은 이 사만은 우리 동방 조선에서 왔다. 요동을 사만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가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한이라는 건 왕이다. 그리고 진한이 이제 대왕이고 번한과 한반도 마한이라는 것은 이제 부왕이다. 그 대왕을 보필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정인보는 그것을 이제 추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동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연세대학의 의학 박사로 교수로 계셨던 최동이라는 분은 이분이 30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그 지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갈석산 산여관 부근 이게 이제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곳인데 그 조선은 번조선이다. 번조선이다. 최동 박사가 이 진안의 단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진안의 대단군은 총왕이다. 그리고 진안은 이 사만의 총왕국이다. 이제 이런 아주 재밌는 수어를 쓰셨어요. 자, 중국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우리 단군주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관자에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뭐 그 책은 후대에 쓰여졌다고 그러지만은 발조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나라 환공 때 대화인데 이거 보면은 발조선이다.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쓰신 논문을 보면은 강단사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건 발이라는 나라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다 그래. 근데 발조선은 우리가 사만 역사관에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누구도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발조선은 밝은 조선, 박조선이다. 발조선은 박조선이다. 중국 사서에서는 우리 단군 조선을 발조선이다 또는 발식신이다, 숙신이다. 또 그 이외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기 조선전을 보면은 거기에 진번조선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맥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왜 단군 조선을 정식으로 제대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동서방의 고질적인 역사 전쟁의 패배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인데 지금 강단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원조상은 한족과 그리고 예족, 맥족 그것을 통합해서 이제 예맥족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나라 이름으로도 얘기하는데 지금 춘천에 가보면은 맥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 예와 맥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글자 원형이 왜곡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예가 지금 더러울 예자다. 맥은 사나운 짐승 이런 맥자인데 그럼 우리 조상이 더러운 조상이냐 그런 짐승 같은 조상이냐 예와 맥을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 조상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는 본래 그 말이 새롭다는 세자인데 이 세자에다가 삼수변을 더 붙여가지고 후대 내려오면서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비하하는 그런 호칭으로 썼어요. 맥도 원래는 이게 흰백자 또는 일백백자에다가 구수를 넣어가지고 말이야 치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짐승맥이 됐어요. 맥은 본래는 박다는 거야. 박족이다. 근데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근대 역사에 아주 그 4대 학자 1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동이나 서나
한족이나 이족이나 그 근원은 맥이다, 맥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맥족에서 왔다. 그러면 이 맥이 뭐냐 이거야. 이 맥이 바로 환국 배달, 박족이다 이거야. 광명족. 이 우주 광명을 사모하고 그 신성한 광명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삶을 사는 동방의 광명 문화의 원형되는 선주민, 환국에서 물론 이주를 해왔지만은 동방 역사 문화 개창의 원주인이 되는 바로 그들이 이 배달족이고 박달족이고 광명족이고 그 예맥의 원형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예는 또 뭐고 맥은 뭐고 예맥은 뭐고 환국 배달에서 말하는 배달 촌손족은 무엇이고 단군 조선의 그 조선족은 무엇이냐? 물론 거기에는 뭐 일산 일수우이국이다. 물 하나 산 하나 끼면은 그게 하나의 나라였다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왕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다민족 융합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단군 조선도 큰 틀에서 보면은 바로 그 문화정신, 역사 경영하는 그 기본은 바로 이 천지의 광명을 숭상하고 광명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바로 천부경 배달국의 그 3.1신고 이후 이런 그 문화 원전을 공부하면서 그걸 체험하는 득도하는 인간의 삶을 살았다. 삼왕조 시대에 그 한번 지도를 다시 볼까요? 진안은 지금의 이제 이 송화강 아사달로 되어 있는데 근본은 하얼빈 하면 그게 우리 원래 말에 하늘이 변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음사했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가장 그 어떤 깊은 정서를 느껴요. 하얼빈에 그 8가지 그 유래가 있는데 뭐 세루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만주 뭐 여진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얼빈은 그게 광명 문화의 어떤 큰 틀에서 볼 때는 바로 이 하늘가, 하늘평원, 천평과 같은 그런 뜻이 아니냐. 하얼빈 말이야, 하얼빈. 자, 여기를 근본으로 해서 이제 진안이 이렇게 성립이 됐고, 그리고 제2왕조, 제가 이제 수도를 하얼빈에서 송화강 아사달에서 바로 두 번째 서요사 제천단이 있는 상춘, 지금의 장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짱춘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제2왕조 시대고 제2왕조 시대.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의 이 사만 체제가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붕괴된 44대 부물단군 때는 나라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조선에서 대부여로. 여기 이제 부여 역사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1왕조 아사달 1048년, 제2왕조 상춘 860년, 제3왕조 마지막 단군 조선이 무너진 대부여 시대, 과도기 열국 시대, 여러 나라 시대로 들어가는 배경을 깔아주는, 중국으로 말하면 이때가 바로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188년. 그래서 제1왕조, 제2왕조 이렇게 제3왕조로 나누는데요. 단군 조선 2000년을 어떻게 믿냐? 근데 로마 역사가 로물로스 그 늑대젖을 먹고 걷다고 하는 형제 그 돌궐족이 아니냐 그러는데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로마 역사 패망한 그 기간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집트가 바로 제1왕조로부터 쭉 내려오면은 이집트도 한 2000년 돼요. 우리 신라 역사가 1000년사예요. 고구려는 최치원이 중국 유학을 가보니까 고구려는 900년 왕조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건 700년이에요. 그게 북부의 역사, 원고구려 역사를 덧붙여가지고 이제 900년 역사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단군조선 2000년 역사를 못 믿을 게 없다 이거. 우리가 그 사만의 역사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사만 역사의 세계관, 인간관, 신관, 우주관이 납득이 되면은 단군 조선 그 왕도 국가의 문화 정신의 성립 배경을 제대로 확신 있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만 광경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신지비사의 번역문을 성우 목소리로 같이 들으면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죠. 서효사 조광 선수지에 삼신 혁세림이로다. 아침 햇빛 먼저 받는 이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시도다.
환인 출상선하사 수덕 굉차심이로다. 환인께서 삼신의 도를 먼저 여셔서 덕을 베푸심이 크고도 깊도다. 제신의 견웅하사 승조시 개천이로다. 모든 신성한 이들이 의논하여 환웅을 보내시니 환웅께서 환인 천재의 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도다. 치우기 청구하시니 만고 진무성이로다. 치우 천황께서 청구를 일으키시어 만고의 무용을 떨치셨도다. 회대 개귀왕하니 천하 막능침이로다. 회수 태산 모두 천황께 귀순하니 천하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도다. 왕 검수 대명하시니 환성 동구환이로다. 단군 왕검께서 하늘의 명을 받으시니 기뻐하는 소리가 구환을 움직였도다. 어수 민기소 초풍덕 화신이로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백성이 소생하고 바람이 풀을 스치듯 단군 왕검의 덕화가 날로 새로웠도다. 원자 선해원이요 병자 선거병이로다. 원망하는 자는 먼저 원을 풀어주고 병든 자는 먼저 병을 고치셨도다. 일심 존인효하시니 사해 진광명이로다. 일심으로 어짐과 효를 지니시니 온 천하가 삼신상제님의 광명으로 충만하도다. 진한 진국중하니 치도함 유신이로다. 진한이 사만의 중심을 굳게 지키니 정치의 도가 다 새로워지도다. 모한 보기좌하고 번한 공기남이로다. 마하는 왼쪽을 지키고 번하는 남쪽을 제압하도다. 참암 위사벽하니 성주행 신경이로다. 험준한 바위가 사방을 에워쌌는데 거룩하신 임금께서 새 수도에 납시도다. 여칭 추극기하니 극기 백아강이요 삼경이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마한수도 백아강이요 칭간 소밀랑이요 추자 안덕향이로다. 저울대는 진한수도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번한수도 안덕향이로다. 숨이 균 평위하야 뇌 덕호 신정이로다.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임금의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잘 간직하도다. 흥방보 태평하야 조항 70국이로다. 나라를 흥성시켜 태평성대를 이루니 이른 나라가 조회하도다. 영보 삼한의라야 왕업 유흥룡이로다. 삼한의 근본 정신을 영원히 보존해야 왕업이 흥룡하리로다. 흥패 막위설하라 성제 사천신이로다.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말지니 진실로 삼신상제님을 섬기는데 달려있도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사만의 그 역사 정신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우주 원형 사상 삼신관에서 왔다. 사만은 삼신관에서 왔다. 이게 지금 기독교 신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사상의 원형, 삼신일체. 삼신은 하나다. 신이 셋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야. 삼신일체 사상을 알아야 사만은 하나다. 사만은 한나라다. 사만일통. 바로 이 사만일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부경이 바로 인류 철학, 동서 철학 또
또 종교 사상의 원형이고 오늘날 이런 그 영과를 근본으로 하는 컴퓨터 이 문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천부경은 늘 아주 머릿속에 컴퓨터 이상으로 입력이 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시무실 석삼공 무진본 천일일 제일예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함 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보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질 일종 무종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건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이 우주의 현상에 펼쳐질 때 셋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우주의 신이 됐던 이 우주의 조화 생명계가 됐던 인간의 근본 마음자리가 됐던 그 하나는 셋으로 작용을 한다. 우리 한 손가락이 세 마디로 작용을 하듯 시간이 1년 봄 여름 가을 셋으로 작동을 하고 겨울에 와서 이렇게 휴식 본체로 들어간다 이거. 일체 삼용이다. 체는 하나인데 근본은 하나인데 그 용은 셋으로 하는 거야. 우리들의 의식의 구성 원리도 그러고 우리 몸도 보면은 머리, 몸통, 하체, 사지 모든 것은 이렇게 체와 용의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군 조선의 그 역사 창업의 원리가 우주 원형 사상 천부경에서 왔다. 바로 천부경의 일시무실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근본은 무다, 무국이다. 일태극의 바탕은 우주의 본체의 본원, 창조의 근원자리인 무국이다. 천부경에서 보면은 이 석삼극 하나는 그 근본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셋으로 보인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 동방 문화 역사 그 해체 과정, 배달국이 망하는 과정에서 신인 단군 왕검이 나타나 가지고 조선을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조선과 서방 정권, 중화 정권의 관계에서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 있었고 사만으로 있었냐 하는 것을 아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는 9년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연 도산회의를 이렇게 전한다.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나 그 재앙이 만민에게 미치므로 단군 왕검께서 태자 부루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하셨다. 순임금이 사공우를 보내어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받아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때 순임금의 정치를 감독하는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 구려 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 서경에 이른바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멀리 산천을 바라보며 제사 지내고 동방천자를 아련하였다. 즉 동순망질 사근동후라는 구절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한 것이다. 진국 단군조선은 천재의 아들이 다스림으로 5년에 한 번 낭야를 순행하였으나 수는 제후이므로 진한해 단군 왕검을 뵈러 간 것이 4번이었다. 9년 홍수를 계기로 신교 문화가 중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내용은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갑술년에 태자 부루가 명을 받고 특사로 도산에 가던 도중에 낭야에 들러 반달 동안 머무르며 백성의 사정을 묻고 들었다. 이때 우순이 사학을 거느리고 치수에 대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번한 왕이 태자의 명으로 경내에 경당을 크게 일으키고 아울러 태산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이때부터 삼신을 받드는 옛 풍속이 회수와 사수 지역 일대에서 크게 행하여졌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에서 한 300년 전에
지구의 그 환경 역사 과정에서 볼 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 자연 재앙보다 더 큰 사건이 그 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무슨 사건? 군현옹수 사건이다 이거예요. 군현옹수. 그러면 군현옹수라는 것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공자 이후로 그 전후부터 해간 그 성인 제왕으로 섬겨온 윤임금, 순임금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패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 군현옹수를 직접 지원해서 다스리게 해준 그분이 누구냐면은 단군 조선의 시조 왕검이다. 시조 단군이다 이거예요. 자, 그 역사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고 중국 현지로 가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우리가 시조 단군 왕검은 어떤 분이냐? 단군 세기를 우선 본문 딱 피면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군의 왕검의 부는 단웅이시오. 모는 웅시 왕녀시니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아사달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영민하고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14살 때 대국국에 비왕 노릇을 했어요. 그 임금을 보필하는 부왕 노릇을 했는데 24년 동안 거기서 정치 수업을 받다가 38세 되던 해에 웅시군의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시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고국을 단국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38세 되던 해 이제 즉위를 하시고 그 뒤에 사건이 단군 세계에 보면은 1세 단군 역사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군현옹수 사건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북경에서 우리가 서북쪽으로 한 두서너 시간 달리면은 탕록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중화 문명의 발상지가 탕록이다. 뭐 제2의 탕록으로 장안 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동북아의 제1차 역사 대전쟁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의 치우천왕과 바로 중국의 역사시조 황제헌원과의 10년 대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이제 신시봉기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본래 이 동방의 신선 문명의 근원은 치우천왕이고 그분 스승 자부선사가 이제 종주인데 그분 밑에 가서 신선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우천왕이 자기 스승님을 존경해가지고 삼천궁을 지어드리고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황제헌원과 공공 뭐 창일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본래 그 원형 불멸의 그 선도 정신을 배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신선도를 말하면은 황노지약이라고 그래요. 황제와 노자다. 그러고서 이제 사막 내문경이라는 경문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아마 그 총명이 단군 왕건 못지 않았는가 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서방 중화 정권을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치우천왕이 동방 신교 문화를 뭔가 우습게 여기고 그 보은 의식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그 불의를 뿌리 뽑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 선포문을 이렇게 붙이고서 토벌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래 탕록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을 몰고 와가지고 그 황제 헌원이 머물렀다고 하는 황제성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그곳에 가보면은 삼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정부에서 치우를 모시고 있어요. 전쟁 신으로서 이 병법의 태조로 그들도 지금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 전쟁에서 황제 헌원이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을 꿇리면서 치우천왕이 홍군형을 내는 그런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환단곡을 보면.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황제 헌원의 4대 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윤임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윤임금이 자기 할아버지 대해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맺힌 그 한을 자기가 서려고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서방 중심 중화 정권을 이렇게 세운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때 제2의 치우천왕 같은 분이 나타난 거야. 바로 그분이 이제 시조 단군 왕검인데 여기서 이제 제2차 역사 전쟁이 붙는데
그 사건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군현홍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윤임금은 정권을 잡을 때 자기 이복형, 배가 다른 그 형을 쳐내고서 정권을 잡았어요. 반대하는 자를 아주 무참하게 숙청을 하면서 천하를 물들였다 이거야. 중국의 고전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삼묘적, 치우천왕이 우리 역사의 시조다, 그렇게 외치는 묘족들이 원래는 저 북쪽에서 살았는데 원래는 환국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 조상들이. 그래서 삼묘족들이 삼신문화 원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치우천왕을 거대한 동상을 세워서 자기들 마을에다 세우고 지금도 모시고 있는데, 이 삼묘족들이 윤임금의 아들 그 단주를 왕통으로 삼아라, 정통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고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쫓겨났어요. 이 윤임금이 정적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화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 피로증이 왔는지 천하를 물려줘야겠다. 우리가 서경을 보면은 윤자주 계명하나이다. 맏아들 단주가 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송이원이 가오와 말다툼 잘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그놈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물리쳐 버리거든. 그러고서 이제 허유하고 소보를 찾아가 천하를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소 물먹이다가 끌고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야, 나 고질병 걸려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그 천하를 받을 수가 없다. 여기 자주지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차에 당군왕검은 당나라 윤임금보다 24년 뒤에 무진년에 즉위를 했어요. 바로 동방의 대천자로서 역사 문명의 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순에게 남겨라. 그러니까 환단곡에는 그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은 의순이 보명이라 그랬거든. 순에게 의지해 가지고 잔명, 자기 그 명을 보존을 했다. 그래서 순에게 남기는, 순의 아버지가 그 형제간에 이제 단군주의 농림부 장관이야. 고시라고 해서. 순임금의 아버지는 이제 그 고수고 자기 후처하고 짜가지고 순을 죽이려고 했다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달달봉사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고자를 썼는데 앞도 못 보는 그런 그 늙은이다, 고수다 말이야. 지금 이 윤임금과 동방의 그 단군 개국조하고의 이런 그 역사 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300년 전 제1차 동서방 역사 대전쟁, 탕록 대전쟁의 그 갈등이 더 강하게 지속이 돼가지고 중국 서방의 그 중화 중심의 정권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것을 시조 단군 왕검이 뿌리를 친 것이 바로 지금 단군조선이 사만체제인데,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홍수가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단군 왕검도 즉위 50년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강화도 마리산에서 참성단을 쌓고 직접 올라가셔서 천재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17년 뒤에 중국 본토에서 군현홍수가, 기록을 잘 보면은 실제 이 홍수가 듬성듬성해가지고 10년 이상 근 20년 계속된 것 같아요. 소위 군현홍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중국 천하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황하, 양자강 이런 데 하루 아주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수관 곤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우산에 가서 무참하게 죽고, 그 아들 사후 성은 사시고 이제 우가 후에 이제 운임금인데, 하나를 연 운임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치수관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이 치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어야지. 이때 순임금이 자기 아버지 형제가 조선 조정에 있으니까 단군 왕건께 전통을 보낸 거예요. 치수 법방을 좀 한 수 전해주옵소서. 요것을 5월 춘추에 보면은 뭐라고 조작을 했느냐면은 바로 우가 너무도 나라를 위한 그 근심 때문에 치수 법방이 없을까 하고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꿈에 창수사자가 법방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식으로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현홍수 사건을 보면은 단군 왕검이 자기 맏아들 부르태자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산동성 제성현에 있는
낭야성에 이렇게 보냈는데, 낭야는 사만 가운데 이 번안에 일대 왕이 이제 치두남인데, 치우천왕의 그 후손 직손 가운데서 아주 그 지혜가 뛰어나고 기상이 좋아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후손을 번안의 일대 왕으로 삼았어요. 그 아들이 원래 있던 가한성을 개축을 해가지고 이걸 낭야성이라고 그랬다. 중국 현지서도 지금 낭야라고 그래. 낭야성이라고. 낭야가 뭐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지간에 오직 환단국이 사만 관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홍수에 대한 전말을 순임금이 직접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천하 대난에 대한 진단을 부르태제가 어떻게 내리느냐면은, 이 난리가 일어난 것은 이제 그 윤임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천하의 그 원한이 차가지고서 천지신명들 그 원한으로 저주로 이런 홍수가 일어나는 것인데, 동방 신교 문화의 그 근본을 잃어버려서 너희들이 이런 대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의 경당을 많이 짓고 동방 신교 문화 그것을 크게 뿌려라. 그래서 이 중국 천하에 동방의 삼신 우주광명 문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전 황제 헌원부터도 기본은 있었지만은 바로 부르태자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중국의 동서방 제후들을 아주 전부 회집을 시켜가지고 지금 강소성 있는 바로 회계산, 소위 도산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하 대난 군현홍수의 참상을 실제로 이제 듣고서 단군 왕검의 오행치수지법, 소위 홍봉구주를 전해준 거예요. 서경에 보면은 이 홍봉구주 전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왕검을 천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의 천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임금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산을 가보면은 5월 춘추에 나와 있지만은 운임금이 나중에 치수에 성공을 해서 이제 인심을 대사를 이렇게 얻고 순임금이 남부 순행을 갔다가 창호에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때 아마 비극적인 죽음인데 그 두 왕비 아왕여영 자매지간이지만은 순임금 아내였어요. 본래는 이제 윤임금의 두 딸인데 오빠 단주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야. 저 앞에 보면 이비지묘다 이렇게 했는데 두 왕비가 소상강에서 몸을 던져 투신 자살해서 죽어버리는데 그 무덤 바로 뒤에 있는 대나무만 저렇게 검은 반점이 있어요. 이걸 소상반죽이라고 그러거든. 예로부터 아주 역사에 소상반죽 얼마나 비통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피눈물이 저기에 세계적, 아마 저 대나무를 붙들고 울었는가 봐. 그러고서 이제 그 몸을 던졌는데 사마천 사기 진시황봉기를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렇게 보니까 진시황이 저 동종에서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물결이 사나워지니까 여기 수신이 누구냐? 바로 아왕과 여영입니다. 그 전각을 다 당장 부셔버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 역사 전설이 그때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9년 홍수 치수 성공의 이야기가 중국의 서방 정권이 완전 붕괴해서 패망당하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조선의 이 시조 단군 왕검이 바로 이 우주사상 홍봉구주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의 큰 규범이다. 근데 5번째 보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천자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두 글자. 환극이다 이거, 환극. 그래서 이 천자를 환극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의 천자사상이 이런 문화사상으로 역사 통치자 우주사상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9년 홍수 때 운임금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임금 하나라가 상나라, 뒤에 이제 은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뒤에 주나라는 바로 동방 사람 강태공이 이제 보필을 했는데 그건 한 900년 간 거야. 그 역사 왕조가 왜 이렇게 수백 년씩 더 지속이 됐나 하는 것을 오늘 연세대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신교 문화의 인간관, 신관 같은 것을 좀 더 깊이 눈뜨면서 그것이 왕실에서 제대로 전수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단군조 2000년 삼왕조 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 당나라, 우나라,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그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인데 우리가 춘추 공양전을 보면 뭐라고 했냐? 진자는 이하라 그래서 진나라는 동이다 말이야. 진시황도 중국 한족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중국에는 한족이 없다는 거야 원래. 유전자로도 그러고. 중국은 전역이 그건 동이계다. 동이, 서육, 남만, 북쪽도 방위에 따라서 폄하하는 이름을 붙이고 공자, 춘추, 대의 그런 그 역사 사관에 의해서 그 이를 동방 오랑캐로 불렀지 리라고 하는 건 본래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이 동서방 문화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닌데 황제 헌원의 본래 그 혈통이 누구냐 하면은 환단고기를 한번 조심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그게 웅시족에서 왔다는 거야. 그분이 그 조상이 공손인데 공손은 누구냐? 바로 염제 신농 씨의 아버지 소전 씨의 별파라는 거야. 그들은 어디서 왔냐? 바로 지금 만주에 있는 그 웅시족 그쪽 계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역사시조 황제 헌원은 우리 동방족 지금 염제 신농 씨가 이제 인류의 성씨의 원조가 되는데 그 염제 신농 씨 집안의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서방족의 전체 그 왕족의 맥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방족하고는 같은 형제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우리 조선 이 대한하고는 형제처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이런 역사 관계가 이번에 남북의 갈등 또는 대결 구도 전쟁으로 가냐 평화냐 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 평화와 새로운 위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지금 분단의 역사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됐느냐면은 윤임금의 아들 단주는 동방족 서방족은 원래 뿌리가 같다. 문화사상도 같다. 역사 정신이 한 근원에서 왔기 때문에 이 동서방족은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된다. 이 동서방 문화 역사 융합주의자 평화주의자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정치 철학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야. 부정당했단 말이에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불초자로 불려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 아버지 뜻을 받들지 않은 불효자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이제 중국의 이 단주의 묘를 찾아서 한번 그 하루를 가본 적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 묘소를 알면 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밤이 너무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막 발동기에 이렇게 켜놓고서 이제 그 불을 밝혔는데 무당집 조그만 하나에 전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패를 이렇게 아주 흙먼지가 많이 묻었는데 그걸 털어내고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주, 이 단주를 알아야 이 남북 분단 역사의 비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단군 조선의 이 사만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노화 홍수는 하는데 왜 단군 조선 그 유명한 성인제왕 요순 시대 때 군현 홍수는 전혀 모르고 있는가? 노화 홍수는 족보를 다 꿰요. 아, 노아의 아들이 뭐 거기서 무슨 족속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인류 역사에 그런 홍수가 주기적으로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는 전 지구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그 노아 가족만 방주를 타고 저 터키 아라트 산에 이제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지구촌의 인류가 똑같이 다 살았어. 그 지역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9년 홍수 사건 중국과 우리 한국의 고대 사서에 보면 여러 기록이 있는데 이 홍수 사건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3대 왕조의 첫나라 하나라가 건국이 된 거다. 예전에 70년대 후반에 중국 고고학팀들이 옛 하나라의 성터에서 그 성벽이 홍수에 의해서 무너진 그 자취를 직접 자기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기록이 고고학 잡지 문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여기 사이언스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쪽 지역을 이렇게 이제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 단층이 바뀌어가지고서 황하 양자강 이 아래에서 수천 킬로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홍수 대재난이 있었다. 그건 이제 3,900년으로 여기 잡고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라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난리, 소위 9년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의 최초의 고대 왕조 하나라가 처음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이다. 그 왕조 탄생의 배경이 바로 단군 시조 왕검이 자기 아들 부르 태자를 보내가지고 9년 홍수를 다스리는 그 비방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나라 월나라 살던 말이죠. 강소 절강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단군 조선의 직접 간접 역사 명령을 받는 곳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동방 단군조의 왕검, 단군 왕검의 그 명을 집행하는 대행자 부르태자의 명을 기엄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받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학자들 그 두 사람이 대화 가운데서 중국 문화의 근원은 동이다. 중국은 동이문화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동이문화다. 중국은 동이문화다.